우리가 1강에서 배운 핵심 포인트가 바로 뭐냐 하는 것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져오는 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토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럼 거기에 궁극적 목적은 결국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은 용어정의였지 않습니까? 그죠? 용어정의를 다 할 게 아니라 이런 파트로 용어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용어정의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먼저 계획이 된다. 그러니까 계획부터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그러면 계획 중에서 생각나는 게 최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을 했습니까? 국가계획이다. 국가계획은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이 국가계획 밑에 뭐가 있냐면 광역도시계획이 있구나.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광역이란 건 2개 이상을 묶어준 광역계획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라는 거 꼭 명심해 두고, 그 다음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도시군 계획이란 말은 잘 좀 알아두시는데 타법, 다른 법에서 이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이걸 또 우리가 반복해서 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도시란 말을 갖다 모르면 안 돼. 도시는 도시와 농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행정구역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정구역 개념으로서 그것만을 잘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가 있죠. 그 다음에 6대 광역시가 있겠죠. 그 다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겠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가 있는 걸 도시라고 합니다. 이걸 도시. 그 다음 여기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은 조심할 게 있다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랬죠.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다는 거 꼭 명심해 두세요. 그게 키포인트다 하는 걸 꼭 잡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시 뭐로다 나눠진다를 명심해 두면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되겠고, 그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거는 종합계획이라는 걸 머릿속에 항상 조심해 주세요. 종합계획. 그럼 결국 서울시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다. 인구다, 산업이다, 유통이다, 교육이다, 기후다, 이런 거 하려면 어딜 봐야 되겠어요? 이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여와 수립에 지침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 계획으로서 6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지구기사지 형태로서 이건 다시 한번 반복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구체적 계획 중에서 얘는 특히 사업계획은 무슨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그럼 얘는 사업을 갖다 하려면 잘 해야 된다고 우스갯소리인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요걸 갖다가 봤어요. 지구단위 계획. 여기에 포인트는 서울시가 전부 개발할 수 없어요. 서울시 일부 개발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다 하는 포인트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획 파트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땅에 대한 적성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적성. 땅에 대한 적성은 다른 말 쓰면 뭐라 할 수 있다? 용도, 지역, 세. 넓은 의미에서 용도 지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용도 지역자라 제가 용어를 안 했지만 용어는 여러분 교재의 관점에서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용도 지역에서 1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뭐다? 용도 지역. 그 용도 지역은 어두는 같더라 했죠.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자, 이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나 같은 겁니다. 다만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를 갖다 전국토를 갖다 1차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어떻게? 1차적. 왜 구분하냐? 토지의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 증진. 토지 효율. 그 다음 나가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규정한 겁니다.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랬습니까?
중복될 수가 없다. 이것이 키포인트라 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용도 지구는 얘의 기능을 갖다가 보완해 주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다? 용도 지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중복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 3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뭐다? 용도 구역. 그런데 자, 용도 구역에서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얘는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래서 써줄 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럼 여기에 따른 계획이 따로 수립됐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입지, 규제, 최소, 계획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같은 땅을 1차, 2차, 3차적으로 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이 땅에 대한 적성을 알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크게 보면 공적 사업이 있고 사적 사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적으로. 그럼 이때 공적 사업은 요걸 머릿속에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럼 공적 사업과 사적 사업 중에 뭐가 우선해야 되겠죠? 공적 사업이 우선하는 게 따지면 공공 증진 측면에서. 그래서 사적 사업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사업에는 가장 출발점이 뭐냐? 그 출발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은 몇 개가 있느냐? 7개의 시설군이 있다고 했어요. 그 7개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합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자체를 이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을 뭐라 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다가 도시개발법에는 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정비 사업, 이걸 갖다 합치면 뭐가 되느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사업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조심할 게 이겁니다. 가장 여러분 핵심 포인트가 시험에 나오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관리 결정돼야 도시군계획 시설이고, 그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정비, 개량해야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적 개발을 할 때는 난개발이 될까봐 기반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설치할 수 없는 것과 설치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 설치할 수 없지만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개발의 밀도가 찼으니 관리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나아가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왜 적은 기반 설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의 균형 발전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전국 자체가 균형 발전을 가져야 된다. 지속 발전을 가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강좌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이게 안 되면 다시 또 앞에 강의를 선행해서 보셔야 되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